2020년 3월 5일 목요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1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같이 안타깝고 힘든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시민들은 놀라운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외신은 대구 상황에 대해 이곳은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다.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다. 대구는 코로나19를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 이 시대 삶의 모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대구 시민 모두가 힘들고 지치지만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필 대구인지 억울하고 불안해하면서도 함께 이겨내자며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외출을 삼가하고 이동을 제한한 지 벌써 어제로 15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대구가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5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20명이 증가한 총 4,326명입니다. 확진 환자 입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4,326명 중 1,590명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582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현재 아직도 217명이 입원 대기 중이며 오늘 중 국군 대구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상주 적십자병원 등의 180명이 입원하고 칠곡동명 한티 피정의 집 생활치료센터에 69명이 입소하여 총 249명을 입원 내지 입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퇴원 및 환자 사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명의 환자가 퇴원하고 3명의 환자가 사망하여 현재까지 12명의 환자가 완치되고 25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제 브리핑이 끝난 후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이신 김신우 교수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보건소와 병원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로 시행되고 있는 검사장에서 전체 검사 건수는 3,364건으로 이 중 505건이 완료되었고 2,858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보건소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원하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드라이브 스루 진단검사의 적극적인 활용과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방문검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3월 1일에서 3월 3일까지 3일간 평균 2,100건에 이던 진단검사가 어제 하루 3,300여 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3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27,509건의 진단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시민들께서 받으신 검사는 19,051건 69.3%이며 신천지 교인이 받은 검사는 8,458건 30.7%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이시던 환자 205명이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에 입소하여 의료진 21명과 대구시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7개 기관 54명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교육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5명이, 농협경주교육원 생활치료센터에 1명이 추가 입소하였습니다. 또한 농협경주교육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던 가족 4명이 흉통 및
인후통 등 증상을 호소하여 경주 동국대병원으로 이송된 후 약 처방을 받고 복귀하였으며 가와사키병 증상이 발현한 아동 1명과 동행보호자 1명 등 2명은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중에는 천주교 대교구 한티피정이집 생활치료센터에 69명의 환자를 입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치료센터는 기저질환이 없는 55세 이하 경증 환자 입소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5일 경과 후 별다른 증상이 없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판정될 시 퇴소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대구시에서 관리 중인 신천지 교인 1914명의 77.5%가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통보된 6,540명 중 3,3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신천지 교인 813명 중 2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이 27.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초기 80% 대비 대폭 낮아진 수치이며 이 수치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3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1,128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되어 현재 총 2,756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2,456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성금과 기부 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대한적집사사 대구지사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된 성금은 총 170억 원입니다. 이들 중 56억 원을 마스크 구매, 의료기관 음압장비 설치 등 의료시설 설치, 보강, 격리자 생활 필수품 지원 등에 사용하였거나 지금 사용 중에 있으며 114억 원은 적십자사와 공동모금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성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긴급 돌봄 사업과 의료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쓰여질 예정임을 밝힙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어제도 물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 지금까지 181만여 장의 기부를 받아서 의료기관 53만 장,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게 26만 장 등 코로나19 치료와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에 배부하였으며 100만 장은 구군 행정망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 배부하였습니다. 어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온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정을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소개하지 않고 저희 대구시 홈페이지나 관련 SNS를 통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는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미중유의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구는 역사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앞장섰습니다. 이번 사태에도 대구 시민들께서는 언제 끝날지 모를 한계 상황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대구 시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이동을 절제하고 생활을 절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침착하게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시민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참자고 호소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기승은 분명 매섭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가졌지만 치명률이 사스나 메리스 등 다른 감염병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미 메르스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극복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전 국민이 대구를 응원하면서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를 대구에서 종식시켜 대구와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다시 한번 대구 시민의 마음을 모아 국난을 헤쳐가 나아가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신우 단장님께서 환자들의 현 건강 상태와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 상세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23번째 환자, 국내에서는 33번째 환자가 어제 기저질환이 없이 사망하셨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색다르다 또 질문을 하시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알려진 바 기저질환은 없으신데 이 여자 67세 환자분은 2월 26일 날 진단이 확정이 되었고 검사는 2월 25일 날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였습니다. 인공호흡기 치료 중 3월 4일 날 1시 50분에 사망하신 것을 어제도 보고 드렸고 보고 드립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에서도 간혹 있고 메르스나 사스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구 24번째 환자, 국내에서는 34번째입니다. 여자 87세 환자시고 고혈압에 의한 심장 비대가 있고 치매 있으셨습니다. 2월 24일 날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양성 판정을 받으시고 26일 날 19시 30분 대구의료원 격리병동에 입원하셨습니다. 치료 중에도 불구하고 3월 4일 16시 23분 대구의료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대구 25번째, 국내에는 35번째 환자는 남자 72세 환자십니다. 부인이 신천지 교인이시고 2월 22일 날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셨고 2월 24일 날 코로나19 진단이 되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음압병상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중 악화되어서 3월 4일 17시 25분경에 사망하셨습니다. 기저질환은 고령도 있지만 당뇨병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 치료하고 계신 현황은 대구 지역에 24명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자가격리 중에 중증도 분류를 계속하고 새로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대구의 의료진 의사회에서 100명 또 지금 15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분류를 해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어제 19시 기준으로 107명이 병원에 입원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60명이 병원에 입원하였고 생활치료센터로 7명이 갔는데 이는 컨디션이 호전되거나 이렇게 데이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입원시키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KBS 이한희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드라이브스루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확충이 되면서 대구시의 검체 검사 역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3,000건이 넘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2,800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검사 물량을 늘어났는데 진단이 나오기까지 시간 여전히 걸리는 것은 현재 대구의 민간 검사 기관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대구에서 6개밖에 없더라고요. 경기 수도권에 한 55개가 있고 이것을 좀 빨리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 3,000건 검사하고
뭐 800명이 검사 기다리는 와중에도 또 돌아가신 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시차에서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어제 추경이 발표가 됐는데 당장에 불을 끄는 이제 병상이라든가 마스크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지역 특화 산업 이렇게 좀 피해 극복에 많이 항목이 할애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장으로서 이 금액이나 추경의 금액이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최근에 와서는 많이 당겨지기는 당겨졌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는 늦어도 24시간 내에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 검사를 해서 진단검사를 분석을 의뢰한 민간기관에 맡긴 것은 아마 오늘 밤까지는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24시간 이내에는 결과가 들어와서 초기에 진단검사 기관들이 특정한 진단검사 민간기관에 쏠림 현상 때문에 3일씩 길게는 이렇게 지체됐던 현상은 지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기관 수탁 민간기관에 가게 되면은 사실상 조금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구 내에 이 진단검사 역량을 대구 내에 확보하는 방법은 PCR 기계, 유전자 증폭기를 더 추가로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두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건당국에서는 지금 24시간 내에만 나오면은 그렇게 늦지 않다라는 것이라서 현재 대구 내에서 진단 검사 역량을 자체 내에 두는 부분들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간기관에서 나오는 결과 부분들이 신속하게 저희들이 통보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 추경과 관련돼서 저희들 정부에 저희들이 추경 재원 부분들을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로 대구 내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한 6천에서 7천억 정도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을 합쳐서 한 6천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회 논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우리 근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손해를 사정하는 평가위원회를 둬서 아마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 재난 지역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이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 영업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간들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하는 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향신문의 백경렬 기자인데요. 어제도 경찰에서 검찰 쪽에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수사 요청해서 2번이나 경찰이 검찰 쪽에 요청을 했는데 영장 발부를 아직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좀 강제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경남이나 경기도 쪽은 행정명령까지 좀 내렸는데 전에 비슷한 말씀 하시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님께서는
뭐 자가격리 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 생각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명령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당국에 고발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좀 더 강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사기관면의 자체적인 판단보다도 아마 보건당국과의 협의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 그동안 초창기에 저희들이 9,337건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교육생은 없다가 하다가 또 정부에서 요청하니까 교육생 명단을 내놓고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또 명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은 방역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어디에 어떤 명단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감염원이라고 생각하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신천지와 관련된 방역 대책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관련 기관들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처음에 저희에게 제출한 건 2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찾아낸 것만 해도 15건이 넘었습니다. 고발 조치한 이후에 42개소를 또 저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정말 방역 대책을 근원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한 겁니다.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방역 대책에 혼선이 없도록 수사기관에서 좀 강한 대처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뉴스월의 남승현 기자인데 김수림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31번 환자 지금 상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31번 환자는 지금 현재 그렇게 특별한 증세는 없습니다. 병원 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1번 환자라고 해서 특별히 계속 그 사람의 건강 상태만을 일일이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고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원장님과 통화해서 여쭤봤을 때는 특별한 악화되는 증세 없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브리핑이 끝난 후에 바로 병원에 연락을 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원이 언제일지도 예, 그분과 관련해서도 병원과 상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금 마스크 얘기인데요. 그 현금을 통한 마스크 구매 그리고 마스크 현물 기부를 받았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병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수량이 한 3일분 남은 데도 있고 한 5일분까지 남은 데도 있다. 방호복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방호복이나 마스크 부족물들을 며칠분을 확보하면서 간다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앞으로 좀 이 수량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시차원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의료 보호 장구와 관련해서 어제 여러분들 질문이 계셔서 다시 한번 병원에 확인을 해본 결과 대구 의료원 같은 경우는 한 5일에서 일주일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동산병원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3일 전에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의료인들의 보호 장구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또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제때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만큼 보호 장구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구입하는 대로 전담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병원들에도 마찬가지로 보호장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 장비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YTN의 윤지 기자입니다. 오늘 보면 그래프도 담아 주셨던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진자의 증가폭이 이제 더 커지는 거는 좀 꺾였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어제 알려준 곳 이외에 추가로 생활치료센터가 더 확보된 곳이 있는지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서는 어제 장소적 개념으로 3,000실은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센터가 실질적으로 되려면은 장소적 개념만으로는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의 동의와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 부분들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들의 확충 문제가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소적 개념으로 가능하다고 했던 분들을 곳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협의가 끝난 곳은 준비해서 인력들을 파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디 하겠다는 것을 미리 확정돼서 환자가 이송되기 전에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브리핑에서 장소적 개념으로 가능하다고 확보됐던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대부분 전국 시도와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초기에 소통이 좀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데 조금 혼선이 있는 것도 경우에 따른 여러분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긴 하지만은 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생활치료센터로 예정된 곳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구에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의 추세가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될까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우선 주 감염원이라고 했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속에서 확진율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확진 환자들은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초기에 80%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인들만 진단검사를 하면은 확진자로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 부분들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이 증가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냐?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진단검사가 굉장히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발생 상황 부분들은 발생 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내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시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유증상자를 먼저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무증상자였지만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초기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저희들 통제 범위에 있었고, 그리고 자가격리 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전망을 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은 일반 시민들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속단을 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진단 건수가 확대되는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확진자의 증가폭은 추세는 조금은 꺾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 3일 더 이번 주말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기시 의장인데요.
어제 브리핑에서 신천지 유증상자들은 검사를 다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유증상자만 떼서 보면 확진율이 얼마나 나왔는지 앞서서 의사회가 이렇게만 그 유증상자 중에서는 80% 가까이가 확진이 나올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우선 입원 대상자 말씀 주셨는데 지금 40명 정도가 그럼 병상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언제까지 입원이 가능하실지 여쭙습니다. 네. 여러분 유증상자도 명단이 추가로 계속 넘어오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1차 명단이 넘어왔을 때는 1193명이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확진 검사에서 양성률이 나온 것은 83%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2차, 3차 명단이 나오면서 지금 유증상자가 13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분들 전체에 대한 양성률은 78.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추가로 넘어오거나 해서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은 분들이 95분이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중으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현재 이 병상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병상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 상황은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병상을 확보해서 입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오늘까지 여러분들 제가 통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가대기 입원 숫자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지금 금주 말까지 일요일까지는 당일날 주말에 발생했던 환자 외에는 그동안 대기 환자는 없애는 걸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생활치료센터도 당장 이렇게 입소시켜서 하는 준비 기간들이 꽤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시간은 단축되지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함께 협의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현장 실사도 다니고 협의도 하고 또 의료진들을 어떻게 확충해서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방역 대책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윤수 기자님. 권윤수 기자입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확진율은 이제 최초의 80%대에서 최근에는 20%대로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의 확진율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9,000여 건 이제 검사를 했는데 확진율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확진율은 한 20%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전체 검사 건수에서 확진율이 나오는 게 급격히 아직 올라가거나 하진 않고요. 대체로 이 20%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가 한 78%니까 우리 시민들은 지금 28% 정도로 전체 진단 검사를 한 분들에서 나오는 것이. 근데 사실은 이분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역학조사를 상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는 신천지 가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봐야 정말 신천지 교민들로부터 1차 감염이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2차, 3차 감염이 지역사회로 얼마나 확산되었는지와 관련돼서는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볼 때는 신천지 교인들 확진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해서도 이제는 진단검사를 굉장히 확장적으로 해서 시민사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을 일반 시민들과 격리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추가 감염의 확산을 막는, 이것이 지금 현재 방역 대책의 주안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입니다. 그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정부에서 대구시에서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인력이 과연 다 지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좀 우려를 표명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일상 업무를 다 중지시키고 전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투입시키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 행정 인력이 투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0개 팀을 짜두었습니다. 10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구시 공무원을 지정을 했고요. 각 센터마다 국장급을 지원단장으로 하고, 그리고 과장과 팀장급,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해서 짜뒀습니다. 만약에 생활치료센터가 더 많이 늘어나서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하면은 저희는 구군에까지 요청을 해서라도 저희 지원 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생활치료센터에서 자원봉사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원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거기에도 의료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다행히 공중보건의들이 오늘부터 와서 교육을 받으면은 아마 월요일쯤에는 본격적으로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월요일부터는 생활치료센터에 일정 정도의 인력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 사이에 또 계속해서 지금 의료 인력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정말 굉장히 어렵게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구시 의사회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대구시 의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병원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는 또 각자의 병원에서 지금 자가격리 입원 대기 중인 분들을 진단을 해주시는 수고를, 자원봉사를 정말 눈물겹게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주말 기간 동안 좀 더 생활치료센터에서 자원봉사하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좀 더 많이 나와주셨으면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 대구 의사회를 비롯해서 대구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번 주말이 생활치료센터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의사회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호 기자님. 예, 저 연합뉴스 최소호 기자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8일부터 신천지 교인 같은 경우는, 무증상 신천지 교인 같은 경우는 검사를 안 받더라도 격리제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구시와 협의된 건지 아니라면 대구시 방침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확진자 가운데 투석 환자가 있어가지고, 투석 환자가 있는데 혹시 병상이 없어서 투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적인 상황을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나 대구 상황은 좀 다릅니다. 대구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의 지금 확진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아직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본의 방침과는 달리 저희는 자가격리 기간을 이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5일간을 연장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대구시의 방침은 신천지 교인들은 전수조사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께서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시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명단이 확보된 분들은 자가격리를 의무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진단검사를 받아서 음성을 받아야 자가격리 해제시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인원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진단검사의 지금 능력으로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방침 변경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석 환자가 몇 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경북대학교 병원에 투석 환자분이 5분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아직 병실 입원하지 못한 분이 2분 계십니다. 2분은 저희가 오늘 대구 동산병원에 일단 입원시켜서 이분들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젯밤 경상북도 한 분이 투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애매모호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투석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이분들 음압병동에서 투석을 할 수 있는 그 병실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북도지사님으로부터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어제 밤 늦게 계명대학교 성서에 있는 계명대학교 병원 응급실 음압병동을 하나를 어렵게 구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투석과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진단검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구의 병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북의 환자들, 급한 환자들까지도 좀 돌봐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대구 경북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주영 기자님. 예, 대구일보 이주영 기자입니다. 어제 총리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그 지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됐냐고 여쭈니까요. 총리께서 이번에 포함이 안 됐다. 이유는 그 기준을 좀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도 지원에 대한 데드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부 추경에 요청한 것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편성할 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총리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포함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대구시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입니다. 이번 대기하다가 사망하신 분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오늘 다행히 추가된 분은 없지만 어제도 한 분 6번째로 입원 대기하다 사망하신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기저질환이 3개 있는 고위험 분이셨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가동되고 있긴 한데 더 추가로 이번 대기 중인 좀 고위험군 환자들을 위한 대책이 추가로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저질환이 있는 부분들은 병원 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시설에 갔던 분들은 아마 특별한 지금 그것으로부터 증상이 없어서 또 분류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거기서 파악되는 대로 생활치료시설에 가더라도 거기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진단은 대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저질환이나 증상 여부가 판단이 되는 분들은 어제도 그 2분이나
병원으로 입원을 조치를 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입원이 원칙입니다. 생활치료시설의 입소가 원칙이 아니라 그러나 미처 생활치료시설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된 분들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병원으로 지금 입원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희 기자님하고 오 기자님하고 같이 하십시오. 오경묵 기자님하고. 예,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현재 이번 대기자 2,100여 명 중에 오염분, 중풍으로 이제 분리되는 분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좀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망자 사례를 보면 사후에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성 판정을 받기 전에 어떤 좀 위험한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기저질환이나 연령이 높다거나 이분들에 대한 어떤 좀 긴급히 치료할 수 있는 대책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만 질문하시죠.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해주시면. 예, 그 사후에 사망하신 이후에 양성 판정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병원에 다른 병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 열이 나고 또 나중에 폐렴 소견이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검사를 했을 경우 이 코로나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다가 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하고 집에서 계시면서 그 사이에 확진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심각해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를 어제부터 굉장히 확장을 했고, 그런 분들이 진단검사를 받겠다고 하면은 대구로 찾아가서 이동검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검사를 기다리는 중에 댁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환자들을 좀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고위험군 환자가 얼마나 있느냐는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보충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에는 그 대구시 의사회에서 100명에서 150명 가량 의사들이 이렇게 설문 스코어링, 이렇게 점수 체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것으로 어제 19시 시간으로 107명을 입원을 필요로 하다고 했는데, 입원을 시킨 분이 병원에 입원시킨 분이 60명, 생활치료시설로 가실 수 있게 다시 판정이 좀 바뀌어서 7명이 입원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병상들이 여유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참 쉬운 문제일 텐데, 상급종합병원이나 대구의료원이나 여러 모든 병원들이 그 최고의 많은 환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빨리 퇴원시키고, 일부는 생활치료시설로 가는 조기 퇴원을 하고 그 자리를 확보하고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현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약 40명, 또 오늘 또 계속 조사를, 진단받는 사람 조사를 하면 또 숫자는 늘어날 거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중환이 생길 거고 해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은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들이 왕왕 있고 한 것들이 나이 요소, 뭐 기저질환 요소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님들도 이해하시듯이 좀 더 빠른 진단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수탁 검사를 하지 않고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빨리 진단되는 거를 좀 하고, 찾아가는 시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진단, 또 뭐 병실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병실 확보를 병원들이 더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그런 기본적인 대책이 좀 노력하고 오늘 아침에도 8시에 각 병원 처실장급들이 어떻게 하면 병상을 잘 여유 병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병상을 확보하는지를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중입니다. 참고로 지금 그동안 며칠간 밤샘 작업을 해서 오늘부터 국군 대구병원이 한 300병상 규모로 환자를 입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 분류해서 병원에 입원 조치를 할 때 국군 대구병원 같은 경우는 음압실들을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병원으로 입원 조치해서 지금까지 나온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 중증으로 갈 가능성 고위험군 부분들은 그 병원 내 우선적으로 입원 조치하도록 그렇게 이 환자를 분류해서 보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50명이 국군 대구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예, 저 한국경제 오경욱 기자입니다. 대구 실업와서는 이번 주말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 같은데 일단 시하고 당국에서 생활치료센터 구축하는데 역정을 많이 두신다 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지역 사회를 보면 지금 상당 기간 외출 자제나 셀프 격리를 해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건데 우리가 신천지 처음에 유증상자 전화를 할 때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는 증상이 없지만 가족들이 좀 불안한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좀 지금 조사나 이런 걸 많이 진행이 됐는지 하고 지역사회에 지금 추가 전파를 막으려면 신천지 가족이나 지금 증상이 없는 그런 직장인들 이런 분들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조금 나쁘게 말하고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 말씀을 좀 해주셔야 시민들이 좀 불안함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오늘 언론에서 어제 오늘 자가격리자들이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대구시에서 대구지방경찰청에 한 5일 전에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서 자가격리자들을 사실은 그 집 앞에서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입원 대기자들과 관련해서 경찰들이 지금 권역별로 감시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입원 대기자 확진자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아마 경찰에서 다시 그분들을 잡아서 격리 조치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공무원들은 하루에 2번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 진단을 위해서 또 한 차례씩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또 명단을 보내서 경찰에서 그 부분들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자가격리 감시 앱이 빨리 작동을 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그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민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는 빨리 생활치료시설을 확보해서 금주 말까지는 자가의 입원 확진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조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족들 지금 현재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일반 시민들을 조사하고 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 중에는 다수가 신천지 교인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어떤 경우는 네 가족 모두가 부모님,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이 다 이 양성 판정을 받은 가족들도 있고요. 그래서 2인이 나온 세대 그리고 4인이 나온 세대 이런 세대들도 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하루에 2번씩 조사할 때 지금 현재 가족들과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는 지금 확진자와는 안에서도 거리를 둘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자가격리 입원 대기자가 입원이나 아니면은 입소 조치가 되고 난 이후에는 가족들에 대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지금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질의 응답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